자, 왜 좋지 않을까요, 이게? 자, 보통 우리가 배열을 쓸 때 뭐 일괄 처리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반복만 돌려가지고 막 뭔가 일괄적으로 할 때 배열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생김새가 클래스라서 조금 다르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배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또 배열처럼 사용하죠. 0번째, 1번째, 2번째.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개 저장. 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타입 가리지 않고 100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57번째 데이터를 꺼내요. 자, 57번째는 무슨 타입인지 여러분 압니까? 왜냐면 우리가 꺼냈을 때 1번째 값을 꺼내서 쓸 때, 그죠? 이게 스트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이렇게 꺼냈을 수 있죠. 스트링으로 알고 꺼냈었는데 만약에 1번째 스트링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프로그램 꺼져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100개를 저장했으면 100개 다 몇 번째 어떤 타입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자바가 대신 바꿔주지 않죠. 자바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자바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첫 번째, 0번째는 원숭이가 들어있는 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강제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자바가 안 잡아주죠. 만에 하나라도 원숭이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으면 에러 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컴파일 때 자바가 태클 걸어갖고 잡아주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컴파일 에러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소비자들한테 팔리기 전에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꺼지는 건 되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이 뭐 돈 주고 50만원짜리 프로그램 샀는데 쓰다가 꺼져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돈 50만원짜리 주고 산 건데. 이미 소비자한테 다 팔린 상태에서 에러가 나는 거. 이거 되게 치명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타입이 다르면 이게 일괄 처리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 객체들은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메서드도 다 다를 거고, 메서드 명도 다를 거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반복만 써가지고 나무 타기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원숭이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반복문을 못 돌립니다. 일괄 처리하려고 여러 개 저장했는데 일괄 처리 못하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하기도 해요. 오브젝트로 저장소 만들어가지고 어떤 타입이든 다 받아버릴 수 있게끔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괄 처리, 우리가 배열을 지금까지 배열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처럼 사용하는 저장소를 이용할 때는 이게 좋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브젝트가 좋지 않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열을 우리가 만들 때 반드시 두 개의 정보를 우리가 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배열에서 하나가 뭐예요? 정보 타입, 자료형. 두 번째가 길이. 두 개는 필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타입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장소를 이렇게 만들 때 이거를 타입을 오브젝트라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정수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제 정수 저장소라고 따로 만들고 타입을 딱 정하겠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만약에 정수, 숫자를 저장하고자 하면 정수 저장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숫자에 요거 저장할 때 있죠? 요거 저장할 때는 정수 저장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장소 1이라고 할게요. 그럼 A 저장소는 이제 사라졌고요. 요렇게는 저장할 수 있죠, 숫자는. 요렇게는 저장 못합니다, 이제. 왜냐면 저장소 1은 정수 저장소고요. 정수 저장소의 저장은 인트만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원숭이랑 문자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숭이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따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클래스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에서 타입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원숭이 저장소로 하고 여기도 원숭이를 바꾸면 되죠. 타입만 바꾼 거예요. 인트 저장소는 인트 배열에다가 인트로 받아가지고 넣어주는 거고, 인트 주는 거고, 원숭이 저장소는 원숭이들 받아가지고 저장해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장소 2로 이렇게 해주면은 요것도 가능하죠, 이제. 자, 세 번째 문자 저장소도 하나 만들게요. 자, 문자 저장소도 없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자, 얘는 당연히 이제 타입이 뭘로? 스트링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저장소 3에다가 저장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저장도 다 되고요. 꺼낼 때는 숫자는 저장소 1에서 꺼내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형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숭이는 저장소 2, 문자는 저장소 3. 물론 이제 주세요 할 때 이거는 다 0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다 하나씩 저장했잖아요, 저장소마다. 두 개는 없겠죠, 두 번째 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또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요. 이제 뭐 수동 형변환 같은 거 안 해도 되죠. 왜? 저장소에는 무조건 인트가 들어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인티저로 바꿀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 대신 이제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문자 저장소랑 원숭이 저장소랑 정수 저장소랑 보세요. 완전 다 똑같은데 타입만 다르죠. 그러니까 타입이 다르니까 코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는 기능이나 그 코드의 구조는 완전 동일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낭비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더블 그러니까 실수 저장소 만들 거면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상속 이런 걸 못합니다.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저장소 만들어가지고 상속을 해봐야 원숭이 저장소가 스트링이고 상속 받아봐서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자, 완전 다 똑같은데 타입만 다르다. 타입이 달라서 클래스가 계속 나온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타입을 하나의 매개 변수처럼 클래스에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저장소를 하나 또 만들 건데 이제 여기가 계속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정해지지 않고. 여기가 계속 바뀌니까 클래스를 우리가 여러 개 만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타입을 이 저장소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장소를 만드는 쪽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듯이 new 클래스 할 때 타입을 아예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t라고 합니다. 여기도 t라고 할 거고요. 여기도 t라고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럼 이 t가 뭔지 정해줘야 되죠? 그거는 꺽쇠를 하시고 클래스 옆에 꺽쇠 하시고 t를 적어주면 이제 우리 여러분이 new 할 때 있죠? 저장소 이렇게 할 때 여기에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저장소 4는 뭐예요? 여기가 인티저로 세팅이 된 저장소예요. 하나 더 스트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장소 5는 뭐다? 이 t가 스트링으로 세팅이 된 객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저장소 6 원숭이. 자, 이렇게 하면 뭐다? 저장소 6은 이 t 부분이 원숭이로 세팅이 된 객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만 물음표로 남겨놓은 이유는 여기는 t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오브젝트라고 쓰세요. 요거는 되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저장소 하나면은 이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상 얘네들을 지워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빨간 줄 쓸 건데 없어도 돼. 4, 5, 6이 그 역할을 대신할 거니까. 그렇게 하네. 됐죠? 그래서 정수 저장소, 문자 저장소, 원숭이 저장소. 자,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죠? 실행도 잘 되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타입을 동일한 코드에다가 타입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꺽쇠 하시고요. 타입 4개 변수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 클래스 안에 써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뉴에서 만들 때 요 꺽쇠 요게 이렇게 슉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타입과 무관하게 어떤 타입에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특수한 타입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타입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제너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단지 이제 나중에 이런 꺽쇠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죠? 이 인티저라는 건 나중에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이 타입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나오니까.